낫지 않나요? 숨 안 쉬어요? 아니야. 잠살이 그랬나 보다. 다 죽어가는 임신견의 배를 문구형 커터 칼로 잘라서 새끼들을 뺐다. 칼이 없어서 그냥 가위? 살을 들어서 그걸 잘랐어요. 이제 후레쉬 커봐. 아, 애기 오빠 있는. 어우, 삼고 있네, 이게 지금. 이것도 동물입니다. 제가 보기엔 강아지. 강아지거든요. 열 살 현우네에 새 가족이 생겼습니다. 평소 강아지를 갖고 싶어하던 현우를 위해 엄마는 실버푸들 젤리를 입양했습니다. 젤리는 현우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강아지 갖고 싶어요? 네. 어떤 거? 젤리같이 어떻게 그래서 푸들종이요, 푸들. 젤리 같은 친구? 네. 귀여워요? 네. 귀여운 외모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만 젤리는 바깥 세상이 아직 낯설기만 합니다. 이렇게 구조가 됐었고요. 처음에? 네, 처음에 구조됐었던 모습이고 목욕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털 다 하니까 이렇게 얼굴이 예쁜 얼굴이 나왔다고.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알게 되어 입양한 젤리는 구조 당시 동물 학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 번식장에 있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사진인지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눈도 입도 다 아프고 이런 장들은 설명을 다 해주고. 번식장에 갇혀 평생을 종견으로 살다 이제서야 가족을 찾은 젤리. 문제의 번식장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젤리가 구조된 화성의 개 번식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는 문이 열려 있네요. 들어가 보시겠어요? 이게 뭐한 게? 여기도 사육실이에요. 네, 여기 냄새가 지독한데 이쪽도 사육실이고 이쪽도 사육실인데 여기가 이제 개들이 있었던 장소인데요.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던 개들이 대다수였었고 아직까지 있네. 네, 청소라든지 그런 게 된 상황이 아니니까요. 여기도 다 이제 개들이 꽉꽉 차 있었어요. 네. 미로처럼 연결된 방마다 뜬장과 진열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동물학대 제보를 받고 찾아간 번식장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수백 마리의 개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는 방 안. 다치고 아픈 개들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짓무른 털과 피부병에 시달리는 개들. 잠살이 그랬나 보다. 죽은 채로 방치된 개도 발견됐습니다. 지금 혀 색깔 근데 파란 거 조금 빠진 것 같아. 괜찮아, 마사지. 아까보단 낫지 않나요? 숨 안 쉬어요? 아니야. 숨쉬기. 이 냉장고가 그 배갈린 어미견 사체에 있었던 냉장고고 냉동실 안에서 발견된 신문 뭉치 속에는 죽은 개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게 면실로 꼬맨 그 아이네요. 배에는 실로 얼기설기 꿰맨 자국이 선명합니다.
저희가 제보 받았을 때 다 죽어가는 임신견의 배를 문구형 커터 칼로 잘라서 새끼들을 뺐다.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폐하에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냉동실에 그 사체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희가 굉장히 놀랐고. 죽은 개는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냉동실을 가득 채운 신문 뭉치마다 개들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이날 번식장에서 발견된 사체만 93마리에 달합니다. 개들은 어떻게 죽어간 걸까? 번식장에 개들을 치료해 왔다는 수의사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KBS에서 나왔는데요. 화성 때문에 왔는데요. 무슨 얘기가 듣고 싶죠? 네.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가 한 1000마리 될 거야 내가 작년에 들어와서 야 너네들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자주 오냐? 아니 근데 얼마나 자주 온 거예요 이쪽으로? 하루에 많이 올 때는 3번 왔어요. 실도 그렇고 선생님 이거는 일반적으로 병원에 쓰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 걸 자기가 알거든. 나는 6번으로 딱 끊어. 걔들이 뭐 수술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건 모르겠어요. 엄마를 살리시겠습니까? 아기를 구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배는 막 꿈틀꿈틀대. 그러니까 지들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지 그건. 동물 학대를 제보했던 제보자들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제보자 김세연 씨는 2016년부터 문제의 번식장에서 직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이 정도로 그러진 않았으니까요. 애들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갔었고. 심각해진 거는 그러면? 돈만 쓸 거구나. 네. 무슨 큰 투자가 있다 뭐가 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한번 몇 억이 들어오니까 이제 뭐만 있으면 다 투자 그렇게 된 거예요. 2013년 사육두수 400마리 규모의 농장으로 허가를 받은 화성 번식장은 원래 어머니 이 씨와 두 자녀들이 함께 운영하던 작은 번식장이었습니다. 인력 기준이 50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 혼자서 200마리를 넘게 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이제 산모실이며 유아실이며 새끼들 관리하고 보는 거 이것까지 제가 다 떠났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3명 빼면 5명 정도가 있겠네요. 네. 실질 5명이서 1,400마리를 관리했다는 거잖아요. 네. 투자를 받고 규모가 커지면서 1,400마리가 넘는 개를 돌봐야 했지만 번식장에 상주하는 직원은 5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마리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자기네가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상주 인원들한테 뭐 접종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브리더라면 다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사 놓는 걸 배우기 시작한 거죠. 석시팜으로 알락사도 시켜서 했겠지만 했었어요? 네. 상품 가치가 없는 애들. 그러니까 뭐 태어났는데 기형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애기가 굶었다가 죽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여기 약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여기에 석시팜 마취제가 있었습니다. 근육 이완제인 석시팜은 안락사에 사용되는 약품으로 수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입니다. 제가 유아실을 들어갔죠. 가니까 이제 몇 사람이 있었는데 무견이 죽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벼가 새끼를 꺼내야 된다고 이제 칼을 찾았는데 칼이 없어서 그냥 가위로 처음에 배를 이렇게 그은 다음에 칼을 들어서 가위로 그걸 잘랐어요. 이제 새끼를 꺼내서 이제 주니까 이제 받아서 탯줄을 이제 묶어서 애기를 이렇게 닦았죠. 늙고 병들어 안락사를 당하거나 새끼를 낳다 죽은 개의 사체는 번식장 뒷산에 묻었다고 합니다. 아, 저기네요.
네, 여기에서 이빨이랑 사체들이랑 나왔었어요. 네, 그때도 딱딱해서 훼손되면 어떡하나. 이것도 동물입니다. 동물 털이에요. 네. 조금만 땅을 파도 나오는 사체의 흔적들. 이것도 다 털인 것 같은데 지금. 네. 이거 맞습니다. 맞죠? 이거 네네네네네. 죽은 개의 사체를 굳이 땅에 묻은 까닭은 무엇일까? 하체가 나오면 일단 부패 때문에 냉동실에 신문지로 싸서 넣으라고 해요. 좀 애기들 사체나 좀 작은 애들은 뒷산에 가서 묻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요. 건물 뒤에 밤나무 거기도 새끼들 묻은 것도 알고 있고요. 애기 사체를 거기다 묻으면 밤이 잘 열린다고 거기다 묻으라고 막 그랬었고. 아니 강아지 사체로 퇴비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 퇴비용으로? 네, 밤나무에 묻은 거는 예. 처음 허가에는 400마리였던 화성 번식장은 어떻게 1,400여 마리나 되는 반려견을 키우게 된 걸까요? 동물보호법엔 반려동물 번식장은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인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사육 개체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해 열악한 환경에서 새끼를 늘려왔던 번식장 주인들. 우리가 만난 제보자는 이 모든 것이 석연치 않은 투자에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화성 개 번식장에서 구조된 개들은 총 1,426마리. 관련 서류에는 특이한 문구가 보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견주들이 다 달라요. 네. 여기 지금 뭐 약자로 쓰여져 있지만 견주들이 다 다릅니다. 한, 용, 뭐 이런 식으로. 회장님도 있고요. 개들을 관리하는 서류에 적힌 견주들이란 과연 누구일까? 1차 투자금으로 세팅되어질 강아지 종류.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개들을 이 투자자한테 배정을 해준 거예요. 구조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계약서입니다. 2,200만 원의 투자금을 내고 6마리의 개를 지정받아 새끼를 낳은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17년도 한 10월, 11월쯤 됐을 거예요. 저희가 들어왔을 때 초창기 때 국회의원 딸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2억인가가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 딸로부터. 네네 퀄리티가 많이 좋은 이제 흔히 말하는 혈통견 이런 애들을 이제 섭외를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퀄리티가 그만큼 올라가게 된 거예요. 2017년 2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화성 개 번식장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오빠 최종수 씨가 투자와 경영을 관리하며 실질적인 운영을 했고 어머니와 여동생 최 씨가 개들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식장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은 여동생 최 씨의 남편 임 씨였다고 제보자는 주장합니다. 이라는 사람이 원래 청와대 경호원 출신인데 그런 걸 하면서 돈을 많이 어디서 풀어왔겠죠. 풀어와서 본인이 고급 자동차를 사요. 고급 자동차를 사서 고급 자동차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거의 의사라고 자기가 얘기는 하는.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부터 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친분을 쌓아놓고 그런 사람들한테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죠. 앉아서 돈 버는 거 있어 이런 식으로 던지서 영업을 하는 거죠. 임 씨는 반려견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며 주변 지인들을 끌어들였고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듯 개에 투자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하면 20마리의 개에 대한 수익 권한을 주고 그 개가 새끼를 낳은 경우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번식장에 투자한 사람들의 직업은 다양했습니다. 현직 경찰관, 그 경찰관의 지인들, 그리고 현직 수의사, 현직 사람 의사, 국회의원의 딸
이런 사람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투자의 명목으로 학대에 가담한 거죠. 그래서 총액이 무려 30억 정도에 이르더라고요. 아, 투자학계 30억이네. 네. 동물단체가 추정하는 투자 금액은 30억 원. 투자가 이뤄진 건 사실일까? 1억 원을 투자했다고 알려진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봤습니다. 원장님 되는데 가서 그때는 가서 겠네. 사실 제일 힘들 때 사기를 제일 잘 당해요. 제가 대출 어떻게 받았는데 돈은 안 벌리고 한자는 없고 거기다 투자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그 말에 사실은 신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선생님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그럼 어떻게 누구 말을 믿고 그걸 하신 거예요, 돈을? 간다 했는데 그냥 우선은 제가 바빴고 거기까지 가서 하기가 좀 그런. 심지어 투자자 중에는 동물병원 원장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서비스 나오는데요?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선생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 선생님 계세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코에 대해서 여쭤본다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여쭤보시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도 저희가 할 말씀이 없다고. 근데 저희가 이거를 꼭 얘기해드려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근데 아닌데 부장님이 드릴 말씀 없다고 하셔가지고 의장 선생님 안 계신 거예요, 지금?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셨어요. 두 분 다? 가시라고 드렸으니까 말씀 드렸으니까 가시면 된다고요. 동물병원 원장들의 해명은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운동 모임에서 투자 모집책 임 씨를 만나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시작하려면 얼마나 투자해야 되냐. 그래서 뭐 보통 한 1억 정도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정도 돈은 없고 어차피 자기가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이 이제 대출 한 업체들을 몇 군데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소개받은 대출업체의 이자는 원금의 12.8%. 정 씨는 망설여졌다고 합니다. 야, 얘 투자 때 대출을 받아서 꼭 해야 되겠냐라고 했더니 뭐 한 1년 반 있으면 이제 얘들 나올 텐데 그래갖고 그거 충분히 갖고 하니까 해봐라. 수익률이 250에서 500이에요. 평균을 따지면 350이 나와요. 한 마리가 새끼를 낳는데 그 한 마리를 줬을 때는 이 사람에게 수익을 350을 집어주는 거야. 아시겠지만은 내가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드리는 강아지는 내 강아지지만 나의 재산을 분배해 준 거랑 똑같아요. 돈 벌고 싶으면 그냥 따라와. 결국 정 씨는 대출금 5천만 원을 투자해 개 7마리를 배정받았지만 수익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8월달에 그때 2마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뭐 4마리, 2마리.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낳던 애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4마리 낳은 것도 봤고 2마리 낳은 것도 봤는데 그 다음 주 가니까 그 4마리 중에 또 한 마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돈은 왜 벌지 못한 걸까? 상주 인원이라고 부르는데 투자를 하되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비상주로 나눠져서 투자는 했대 일은 하러 오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눠졌었어요. 처음에 비상주 인원 같은 경우는 자기 강아지 파악을 못해요. 자주 못 보니까. 같은 종이면 다 똑같아 보이니까 파악도 못하고 그냥 이 사람이 오면 그냥 데리고 들어가서 여기는 네 강아지야 이래놓고 정해줘놓고 다음에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면 그 강아지를 쪼개서 또 얘한테 배정을 해주고 네 그런 식이었어요. 돈만 투자한 투자자들은 번식장에 자주 오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비상주 투자자의 강아지가 태어나면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따로 빼두었습니다. 번식장 대표 최 씨는 이렇게 태어나는 강아지 수를 조작하고 수익금을 따로 모아 번식장 운영비로 썼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투자를 받은 이상 수익을 내야 했고 강아지는 유일한 수익원이었습니다.
반복되는 무리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수많은 개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게 현장에서 본 문건인데요. 여기 보시면 조산, 그리고 수 한 마리 전사, 암 한 마리 전사. 이 사람들이 개가 죽은 거를 전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보면 조산, 그리고 은사, 전사. 너무 많은 개들이 죽었는데 먹으면 뭐죠? 어미가 새끼를 먹은 거예요. 이게 동물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거 일어나는 증세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고 투자가 계속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개들이 늘어나도 투자 유치는 계속됐습니다. 투자금으로 땅을 매입해 견사를 늘리고 사업을 확장해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새끼를 못 낳는 노견은 실험견으로 처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번식장을 운영해온 최 씨 남매는 어떤 입장일까? 최 씨 남매와의 연락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 사업으로. 사건 이후 몇몇 투자자에게만 은밀히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주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떼먹는 건 아니니까 지금 당장 이제 변제할 능력은 안 되니까 이자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회의체고 자꾸 전화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빠? 뉴스 막 봤지? 아니 그러니까 오빠 지금 우리가 그지 우리 다 흡수당했어. 모든 걸 다 흡수당했어. 뭐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 내가. 그리고 오빠 인터뷰 따면 안 돼. 오빠 정보가 나가면 오빠 불법자래. 왜냐면 위반이 아니거든? 위반이 아닌데 이걸 위반으로 모함하고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오빠한테 보상 안 하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모함일 뿐이라는 번식장 대표 최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저희 KBS 추용 집회에서 나왔는데요. 경찰 좀 만나러 옵니다. 화성 개 번식장에 투자한 사람 중에는 현직 경찰관도 있습니다. 2020년에 8천만 원을 투자한 박 경사는 상주 투자자로 번식장을 드나들며 개들을 돌봐왔습니다. 누구한테 공유 받나요? 그냥 좀 합법적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돈을 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수입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주기적으로 번식장을 방문해 일을 해온 박 경사. 그는 왜 그렇게 자주 번식장을 드나든 걸까? 대표보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어떤 형 동생 이렇게 부르기 좀 뭐해서 이사라고 하자라고 해서 직책을 제가 맡았는데 시간이 될 때 한 번씩 가서 야식을 사다 주면서 어떻게 지내냐. 왜냐면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네 친구집 가듯이 가서 확인해보고 잘 놀다 다시 또 집에 돌아오고. 친구 집에 놀러 가듯 가끔씩 번식장에 들렸다 말하는 박 경사. 하지만 번식장 근무표에는 박 경사의 이름이 다달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에 있다가 경기 남부로 지원하셨잖아요. 그건 왜 그래? 캔넬에 가기 전부터 이쪽에 사람들 같이 어울리고 이쪽에서 같이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먹고 있었습니다. 투자 가치라기보다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랑 같이 어울리고 싶었습니다. 투자 가치는 돈을 많이 벌건 못 벌고는 따라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워낙 친했기 때문에. 박 경사는 근무지인 서울을 벗어나 번식장에 있는 화성으로 전출 신청까지 했었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셨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제작진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화성 번식장 대표의 입장을 요청했지만 그는 끝까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저께인 수요일
대표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400마리가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노령견 생산은 불가능한 마리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4년 저희 생산업을 하는데 숫자를 세는 데 있어서는 생산 가능한 성견을 세게 되어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이나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나 새끼를 못 낳는 노령견 같은 경우는 숫자를 카운팅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가 그 냉동고에다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게 된 경위는 날씨가 더운 여름이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사체 처리할 때 한 마리 데려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고 20kg나 30kg가 치워졌을 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반성은 없고 해명만 있었던 국감. 번식장 대표와 관계자들은 현재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현재 경찰은 투자의 불법성과 유사 수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화성 번식장이 오로지 수익만을 위해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를 늘릴 수 있었던 건 확실한 판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펫샵이라 부르는 판매장에서 반려동물을 구매하는 경우 펫샵과 번식장 사이에 경매장이란 곳이 존재합니다. 경매장은 합법적인 번식장의 반려동물들을 모아서 가격을 정하고 펫샵에 공급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일부 경매장은 불법적인 반려동물 거래에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한 반려동물 경매장. 전국에 있는 반려동물 경매장 17곳 중 한 곳으로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개 경매가 열립니다. 강아지를 낙찰받기 위해 모인 펫샵 주인들과 강아지를 팔기 위해 먼 길을 온 번식장 주인들로 경매장은 북적입니다. 경매사가 가격을 부르면 펫샵 주인들이 입찰을 하고 낙찰받은 강아지는 현장에서 바로 건네집니다. 이거 보시면 조금 말씀해서 당연히 천차만별로 구성이나 얼굴 이제 모양들을 보는 거죠. 약간 컸을 때 저렇게 보는데 보여요? 저희는 알죠. 저는 맨날 밥 먹고 오는 일이 그거잖아요. 네. 저희는 다 알죠. 잠깐 저렇게 하는데도 이제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봐도 다 알아요.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강아지는 허가받은 번식장에서 태어난 새끼만 가능합니다. 불법 번식장의 판로를 막고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대전의 한 경매장이 불법 무허가 번식장의 개를 합법인 양 판매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매장에서 무기한 상태에서 불법 생산, 불법 판매, 경매장을 없애라! 사람이라면, 사람의 피가 흐른다면 이런 아이를 가지고 돈을 번다는 자체가 인간이 아니라고 봐요. 서류를 조작해 무허가 번식장의 개를 팔아온 경매장 대표 신 씨는 인근 대학에서 반려동물학과 교수로 재직했다고 합니다. 학과 사무실을 찾아 신 교수에 대해 물었습니다. KBS에서 교수님이 계신가요? 파란된 지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어떤 이유로 파괴되신? 그 반려동물 관련해서 본인 쪽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기사가 떠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파면됐거든요. 학교 측에서. 사건이 알려진 직후 신 교수는 스스로 사표를 냈고 현재 면직 처리된 상태입니다. 예. 12조 사망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켜서 이제 이 사람을 면직할 수 있다. 면직된 거예요. 본인이 사표를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면직이 된 거죠. 학교에서도 어쨌든 중대 사항이라고
인식을 하신 거죠. 네, 저희들 입장에서도 엄청난 일이 데미지를 받죠. 지금 수시 학생들 모집하는 가운데 이런 사태를 벌이는 사람 어떻게 둘 수도 없죠. 동물을 아끼고 존중하는 반려동물학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행동을 보인 신 교수. 그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네. 마침 경매가 열리는 날, 경매사로 일하는 신 교수를 만나기 위해 해당 경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 KBS에서 왔어요? KBS에서 왔어요? 혹시 만나봤어요? 저보고 있는데 아,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기 죄송한데 퀴즈에 저희가 응할 수도 없고 일단은 저희는 합작사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입장에 대해서 한 말도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입장 촬영을 해봤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필요한 것만 주제에 맞는 것만 다 방송하고 선생님 입장은 다 아니에요. 담아드릴게요. 어찌됐든 저희가 그 퀴즈에 응할 수도 없고 찍지도 마시고 저희는 인터뷰 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일반 경매장들은 보통 오픈하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모르겠고 저희가 소송 중인 게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거 가지고 인터뷰하거나 지금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경매장 한번 찾아가서 사건에 대해 물었지만 신 교수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매장에서 불법 번식장의 기회를 받은 것은 사실일까? 몇 명 정도 와요? 여기에 제가 듣기로는 불법 번식장에서도 오는 개들. 아 그건 먼저 그거만 다 됐잖아 이거는. 끝났어. 다 재판 중에 지금. 지금 그런 건 일체 없지.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게 걸려가지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가 됐잖아. 그전엔 좀 있었죠? 아 그전에 있었는데 법적인 문제가 됐잖아 지금. 현재 고발 당해가지고. 재판 중이야.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건 뭐 전혀 없고. 그리고 개체카드 좀 쓰니까. 이걸 다 써가지고. 번식장 주인들이 말하는 개체 카드란 무엇일까? 전북 익산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인종 씨에게 개체 카드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세 장을 써서 하나는 농장에서 보관을 하고 하나는 경매장에서 보관을 하고 하나는 샵 이렇게 보관을 하라고 이렇게 이게 정부에서 이제 내린 적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다른 경매장들은 일부 개인 경매장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연합회 경매장은 강아지만 갖고 와라.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강아지만 갖고 가면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기들이. 개의 출생 일시, 건강 상태, 그리고 모견의 정보 등 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개체 카드. 그런데 신 교수의 경매장은 이 개체 카드를 임의로 작성해 서류를 조작했다고 박 씨는 주장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말티즈잖아요. 품종이 말티. 2019년 12월 29일생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가면 자 여기를 가면 이 같은 날 나간 거예요. 자 여기도 2019년 12월 29일 똑같아요. 그죠? 생일이 똑같잖아요. 말티도 29일 날 났고 자 여기 또 가면 또 다른 종류가 있을 거예요. 자 미니비쇼 얘도 2019년 12월 29일이야. 다 똑같아요 생일이 다. 번식장 주인이 작성해야 할 개체 카드를 날짜만 맞춰 기재한 겁니다. 법에 60일이 넘어야 새끼를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60일을 맞추는 거예요. 보령의 한 무허가 농장. 신 교수는 서류를 조작해 무허가 불법 번식장의 개도 받아줬다고 합니다. 여기에 뜬장이 쭉 2열로 이렇게 있고 거기에 개들이 전부 꽉 차 있었어요. 지난 7월 개들을 구출하면서 이 무허가 불법 번식장은 없어졌지만 구조 당시만 해도 번식장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오물과 악취가 가득한 뜬장 위에서 새끼를 낳고 키우던 개들.
구조들이 있고 여기에서도 여러 구의 사체들이 던져져 있어요. 번식장 주변에선 개의 사체들까지 발견됐습니다. 그냥 급하니까 그냥 풀로 대충 덮어놓고. 다리네. 동물학대 신고를 받고 달려온 동물보호단체들. 안에 봐봐. 후레쉬 켜봐. 애들 후레쉬 켜봐. 아, 애기 오빠 있네. 이날 이 무허가 번식장에서 구조된 개들은 300마리에 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학생 되시죠? 예. 아예 KBS에 있었어요. 그때 저거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 잠깐 여기 나가세요. 예. 근데 선생님이 허가증이 없는지 알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뭐 의장에서 뭐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갖고 와도 그거는 본인 가서 뭐 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분 입장에서는 강아지만 좋은 강아지 가지고 뭐 그분은 팔아서 수수료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굳이 이 농장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그분은. 그분이 협회에 지금 부회장으로 있죠? 네, 부회장. 반려동물 협회. 서울의 반려동물 연합회 사무실. 반려동물 연합회는 경매장과 펫숍 등 반려견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단 법인으로 신 교수는 이곳의 등기 이사이자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 교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연합회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협회에 어떤 그런 감독권이나 업무 감독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의 양심과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우리 협회 소속은 수시로 그 모여서 뭔가 제도적인 게 나오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선도적으로 그걸 지켜왔는데 그 와중에서 그가 위법 요소를 발생했다는 거는 그가 책임져야 될 사안은 맞아요. 경매장에서 개체 관리 카드를 확인하고 허가된 번식장의 반려견만 거래하는 것은 무허가 번식장의 판로를 막아 동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경매장이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견을 받아준다면 오히려 불법을 장려하는 꼴이 될 텐데요. 동물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동물권 보호에 있어 무허가 번식장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허가받은 번식장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허가와 무허가를 막론하고 일어나는 반려동물 번식장의 학대 문제.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북 익산의 한 개 번식장. 이렇게 보시면 뭐 지금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칸에 한 마리씩 이제 관리를 해요. 그래야 달력이가 좋으니까. 2018년 박인종 씨는 대출을 받아 번식장 시설을 재정비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운동시키는 공간, 애들을 운동시키는 공간인데 또 오늘 또 비가 와가지고 2018년 개 번식장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박 씨처럼 시설 기준에 맞춰 환경을 정비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허가증을 신고증이었어요. 원래 이게 신고증이었는데 정보발을 안 받았는데 허가증을 먼저 배포를 해버렸어요. 2018년도에 배포를 해버렸어요, 이거를. 2019년도 3월 24일까지 그 시설 기준을 맞춰라. 근데 이제 그때 안 했던 분들, 안 했으면은 2019년도 3월 24일 이후로는 이거를 허가증을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법은 만들어 놓고 아예 관리 감독을 안 했어요. 정읍의 한 허가 번식장. 시설 정비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개를 키우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농장에 관련해서 불법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네, 그래서 여기 오늘 시청분들 지금 나오셔 계시거든요. 제보를 받은 동물단체는 해당 농장을 정읍시에 바로 신고했고 공무원, 경찰과 함께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아저씨 이리 와보세요. 이거 왜 있냐고. 아 이거 삶아서 손을 다 뽑아서 줘요. 이거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이거 참수
그 얘네들한테 먹이를 주신다고? 번식장 주인은 근처 농장에서 죽은 닭을 가져다 사료로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거 저거죠? 닭. 닭을 그냥 털까지 포함해서 그냥 그라인더로 분쇄요처럼 가르신 것 같고요. 거기다 물을 좀 섞어서 준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주면 문제는 없나요? 당연히 문제가 많죠. 저게 위생적이지도 않고 뭐가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뭐 적정한 데서 도축되고 뭐 검수되고 이런 닭인지도 모르겠고. 삶고 있네 이게 지금. 털도 벗기지 않은 닭을 통째로 삶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개들의 상태는 어떨까? 한 3개월여 이하 되는 아기부터 한 2개월 정도 되는 아기들이 몇 마리 보이고요. 피부병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식을 주로 주셔서 아마도 살모넬라나 이콜라이나 이런 감염성이 좀 의심이 상당히 되고요. 번식장 근처에서는 죽은 개들의 뼈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보시면 이게 하악이거든요. 강아지 치워요. 번식장 주인은 개가 아닌 돼지라고 발뺌합니다. 개가 아니요. 옛날에 돼지 있잖아요. 돼지 죽어 나온 저거 돼지 죽은 놈 갖고 오면은 사체에서 빼다가 그거다 먹고 고기만 좀씩 해줬어요. 내가 개는 죽인 일이 없어. 죽인 줄 아니에요. 개는. 2018년에 법이 바뀌면서 허가 번식장이 됐지만 그동안 시설에 대한 시의 점검은 없었습니다. 어르신,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동물 6개월 안에 시정을 하도록 바뀌었어요. 이거 6개월 안에 하라고 그 안에 와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왜 한마디 그치? 인계사 5년 후에 인계사 와서 못 키우게요? 허가제로 바뀐 이후 지난 5년간 점검이나 단속을 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1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주무관님이랑 저랑은 이제 올해 이제 7월달에 이사 발령 나가지고 이제 실태 조사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조사 중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처음 온 거죠. 아직 방문을 처음 한 상태죠. 지금 이 농장은 한마디로 번식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허가가 발부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런 처참한 이 동물 방치하고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점검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문제들이 뭐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동물 학대가 인정되면 현장에서 나온 공무원의 결정으로 즉각적인 격리 조치가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일선 현장. 점검은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걸까? 이게 지금 현장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게 사실 굉장히 경무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과로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초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바로 휴직을 해버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근무 기간이 이제 평균 1년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동물 학대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반려동물 생산업체를 제보를 통해 불시점검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동물 학대 정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400마리로 허가되어 있는데 1,400마리가 구조되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현직 경찰도 있고 현직 수의사도 있고 전직 국회의원 자녀도 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관리되어도 되는 겁니까? 엄히 처벌을 해야죠. 예, 엄히 처벌해야 되겠죠. 네, 이게 단기간에 가구 수가 굉장히 반려의 가구 수가 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행정력이 사실은 못 따라가고 있고 제도도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번식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번식장의 부목연을 등록 관리해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번식 따로 하고 그걸 경매장에서 번식장의 모든 상태를 다 희석해서 은폐해주고 그걸 또 새끼 동물만 딱 펫숍에서 파는 이 구조 내에서 이력제로 이거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허구예요. 되지 않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특히 경매장. 경매장에서 그냥 이만한 불법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넘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판매가 일원화되지 않는 한 지금 그 현행 법의 체계 내에서는 아무리 점검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려인구 1,300만 시대. 늘어나는 반려인구와 더불어 동물 보호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법제도와 정부의 무책임한 관리 감독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화성 번식장과 같은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린 반려동물 산업이라면 이대로 놔둬도 되겠습니까?